인류가 만들어낸 세상에서 가장 작은 발명품. 세계 지도자들은 이 발명품이 세상의 미래라고 이야기한다. 이 작은 발명품은 바로 반도체, 미래 산업의 쌀이라고 불린다. 반도체를 하는 전 국가가 반도체가 최종 병기라고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금 국가 간 안보가 중요해지는 시대. 세계가 첨단 기술을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 The world was sort of going through this huge change, enormous paradigm shift. 4차 산업혁명의 시대, 세계는 반도체에 주목한다. Entirely designed by Tesla team. 기술은 미래 패권을 가늠하는 척도가 되었다. 반도체 기술을 누가 지느냐가 산업의 경쟁력만이 아니라 군사력까지도 좌우하는. Chips are critically important to our economy, they're important to our national security, they're important to our technology leadership. 첨단 기술의 핵심 부품 반도체. 기술 주권은 바로 이 반도체로부터 나온다. Remember that old proverb, for want of a nail, the shoe was lost. For want of a shoe, the horse was lost. And it goes on until the kingdom was lost. The 21st century horseshoe nail. 첨단 반도체는 4차 산업혁명의 속도와 정확도를 가늠하는, 결정하는 핵심이죠. 이것이 국가의 힘이자 파워일 수가 있는데 반도체는 인체의 심장과 같다. 모든 국가들이 반도체를 손에 넣기 위해 뛰기 시작했다. 지금 세상을 움직이는 것, 바로 반도체다. 타이완 해협을 두고 중국 대륙인 서안과 대만섬 동안이 서로 대립하고 있는 양안 갈등. 1950년 국공내전이 끝난 후 70년 넘게 유지되어 오던 세계의 한 축이 급격히 기울기 시작했다.祖国完全统一的历史任务一定要实现，也一定能够实现。 최근 대만은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지역으로 꼽힌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틀 후 미국은 전투함대를 대만 해협으로 보냈다. 유럽 동쪽에서 국제전이 한창인 시기, 미국이 대만을 향해 시선을 돌린 이유는 무엇일까? 대만은 거의 모든 미국의 첨단 반도체를 제조해 주는 국가가 대만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사실인 거죠. 대만의 지정학적 가치가 높아진 배경에는 한 기업이 있다.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생산업체 TSMC. 세계에서 가장 정밀한 반도체 생산 공정이 가능하다. 미국의 주요 기업들이 주문하는 반도체의 92%를 이 TSMC에서 생산하고 있다. 국제적 위기가 고조될 때마다 미국 정부는 대만의 안보를 신경 쓸 수밖에 없다.
폼페이오도 짧은 일정 가운데 시간을 내 TSMC 경영진과 회의를 진행했을 정도다. Is in some ways what some people might call a silicon shield. It protects Taiwan because if Taiwan were to be destroyed in a war, everyone would suffer from the destruction of the semiconductor industry and its assets, Americans and everybody else. And so in some ways, it's some sort of protection for them. TSMC를 보유함으로써 대만은 더욱 안전해졌다는 믿음. 그래서 대만인들은 TSMC를 호국 신산이라고 부른다. 한 해 쌀농사를 포기하면서까지 국가가 나서서 지키고자 했던 기업. 대만에서 TSMC의 가치는 절대적이었다. 那么，甚至半导体对于台湾的整体的这个经济的表现，那么也扮演非常重要的一个这个地位。也就是说，如果以今年台湾的一个 GDP 来看，那么在整个台湾半导体目前呢，占我们的 GDP 的比重，其实可以来到了21%。 전 세계 빅테크 사이에서도 TSMC는 대체 불가능한 기업으로 자리 잡았다. 세계적인 전기자동차 회사 테슬라는 자율주행을 실현하기 위한 최첨단 반도체를 TSMC에 주문 생산하고 있다. 애플로부터 스마트폰의 두뇌에 해당하는 최첨단 AP 칩을 주문받아 생산하는 업체 역시 TSMC다. TSMC가 급격하게 성장할 수 있었던 건 2010년대 이후 세계 빅테크 기업들이 대거 출현하면서부터였다. 산업이 고도화될수록 모든 IT 제품은 반도체를 필요로 한다. 반도체 수요는 늘어나는 가운데 기업들은 유독 TSMC를 찾는다. 이유는 무엇일까? And Walter Brattain. 1947년 반도체의 첫 번째 제품인 트랜지스터가 미국 그레이엄 벨 연구소에서 개발됐다. 이후 반도체 기술을 가장 발전시킨 것은 미국 종합 반도체 회사 인텔이었다. 인텔의 공동 설립자 고든 무어는 2년마다 반도체의 성능이 2배로 증가한다는 무어의 법칙을 발표한 바로 그 인물. 인텔은 반도체 산업의 중심이었다. 인텔은 빠른 속도로 반도체의 성능을 발전시켜 나갔다. 인텔 반도체는 PC 산업을 획기적으로 발전시켰고 미국은 세계 반도체 시장을 주도해 나갈 수 있었다. As you know, semiconductors were invented in the U.S. 60 years ago, born and bred here in the U.S. of A. And for most of that time, we've captured about half of the global market. We had some bumpy period in the 70s, 80s when the Japanese were making a run at us, but other than that, we've controlled roughly half of the global market. 반도체는 인체의 뇌에 해당하는 시스템 반도체와 데이터를 저장하는 메모리 반도체로 나뉘는데 메모리 분야에선 단연 한국 기업들이 선두를 달리고 있다. 시스템 반도체 업계는 제조 공정에 따라 반도체 설계를 담당하는 팹리스와 생산을 담당하는 파운드리로 나뉜다. (80년대) 세계화의 물결이 밀려오자 반도체 산업에도 분업화의 바람이 불었다. 이때 많은 미국 기업들이 수익성이 높은 반도체 설계 팹리스에 집중하면서 파운드리를 해외로 내보냈다.
이 시기 모리스 창은 외주화된 반도체 생산에 특화된 산업을 시작한다. 1987년 자신의 고국인 대만으로 돌아가 설계를 제외하고 생산만을 전문으로 하는 세계 최초의 파운드리 기업을 만들었다. 그리고 고객과 경쟁하지 않는다는 철학을 내건다. 台积电最重要的一个竞争力，那主要就是来自于它跟客户之间其实是不具备有一个竞争的关系。也就是说，相对于它主要的两大竞争对手，不管是三星或者是 Intel， 那么他们这两个其实跟它的所谓代工的客户上，某种程度都还是具有。所以这方面当然也会让客户比较忧心啊。如果把这个代工订单委托给三星，那会不会有相关的设计的这个状况会有泄密的一个情形？但是在台积电呢，它就是专注于在所谓的晶圆代工的领域，所以在这个方面都是足以让下游终端的一个客户，那么是非常青睐。 현재 많은 나라들이 범용 시스템 반도체를 생산 중이다. 하지만 최첨단 초정밀 반도체 생산은 다르다. 단 두 나라만이 생산 가능한데 바로 한국과 대만. 그중 대만이 전체의 3분의 2를 차지한다. 디지털 시대가 시작되면서 컴퓨터 업계만이 아니라 새로 탄생한 IT 기업들도 자신만의 고도화된 칩을 필요로 했다. 수요는 폭발적으로 늘어나는데 첨단 칩을 생산할 수 있는 업체는 극소수였다. 설계사와 제조사의 관계가 역전된다. 최근 세계적으로 반도체 부족 현상이 반도체 수급난으로 인한 자동차 수출 부진에 직격탄을 맞은 2020년 팬데믹이 세계를 휩쓸었다. 생산과 운송에 차질을 빚으면서 전 세계가 반도체 부족으로 몸살을 앓기 시작했다. 최첨단 반도체뿐만 아니라 자동차에 사용하는 범용 반도체까지 바닥났다. 미국도 예외는 아니었다. 반도체 업계를 주도하던 미국이 반도체를 구하지 못해 공장을 멈춰 세우는 일까지 벌어졌다. Good afternoon. The Vice President and I had recently we've seen how a shortage of computer chips, like the one I have here, you can hardly see it, I imagine. It's called a semiconductor. It's caused delays in production of automobiles that has resulted in reduced hours for American workers. 미국 반도체 산업의 위기에는 또 다른 요인이 있었다. 바로 첨단 기술 분야에서 시진핑의 등장과 함께 시작된 중국의 추격이다. 중국은 2025년까지 반도체 분야에서 세계 최고가 되겠다는 반도체 굴기를 선언했다. 심천에 있는 글로벌 기업 화웨이에서 반도체 굴기의 첫 성과가 결실을 맺었다. 화웨이의 자회사인 하이실리콘이 세계 반도체 업체들을 제치고 2020년 반도체 설계 분야 10위에 안착한 것이다. 스마트폰이 첨단 기술을 견인해 나가는 반도체 시장에서 화웨이 스마트폰에 장착된 AP칩은 기대 이상의 성능을 보였다. 생산을 포기한 채 칩 설계에 주력해오던 미국으로선 긴장할 수밖에 없는 소식이었다. 이미 수년 전부터 미국은 중국의 약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었다. 2018년 말 화웨이의 멍완저우 부회장이 미국의 대이란 제재법 위반 혐의로 캐나다에서 체포됐다.
이듬해 2019년 화웨이는 미국 정부의 허가 없이 미국 기업과 거래할 수 없는 거래 제한 기업 리스트에 올랐다. 첨단 기술의 추격만큼은 결코 허용하지 않겠다는 미국의 의지는 강력했다. 기술이 안보상의 문제를 일으킬 때면 미국은 언제나 기민하게 움직였다. 법안이 강화되면서 미국 기술을 활용한 모든 반도체 제품이 수출 통제 대상이 됐다. 화웨이의 최첨단 칩을 만들어줄 수 있는 반도체 생산 회사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다. I think what has changed or a different stream of policies has to do with concerns regarding technology and the dangers to national security. And that's really the only reason why Huawei has basically gotten out of the cell phone business and has been switching to other things. It has nothing to do with the quality of their cell phones or customers' views about them. It's really just simply the fact that the United States decided. 미국의 제재로 상승세를 보였던 화웨이 스마트폰은 빠르게 주저앉았다. 중국은 반도체 설계 능력만 아니라 생산 능력 또한 달라지고 있었다. 중국 최대 반도체 생산업체 SMIC. 2019년 첨단 미세 공정의 관문인 14나노미터 생산을 발표했다. 가까운 시일 안에 중국은 최첨단 반도체 생산이 가능한 듯 보였다. 미국은 중국의 최첨단 반도체 생산에 제동을 걸었다. 화웨이에 이어 미국 상무부는 다른 반도체 기업들과 함께 SMIC를 제재 명단에 올렸다. SMIC는 생산 장비 수입이 가로막혔다. 반도체의 초미세 공정을 위해선 ASML사의 극자외선 노광 장비가 필요하다. 더 진보한 장비를 구할 수 없게 돼버린 중국 반도체 생산 기술은 14나노 공정에서 멈춰버렸다. (2023년에) 초정밀 7나노미터 공정을 시작하겠다는 중국의 야심찬 계획에 경고등이 켜졌다. 시진핑 집권 이후 중국은 급격한 기술 혁신을 이뤄나갔다. 안면인식, 자율주행, 드론과 같은 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에 달했다. 고도화된 첨단 기술은 민간뿐만 아니라 군사 무기로도 사용될 수 있다. 미국은 이를 위협으로 인식했고 핵심 부품인 반도체를 안보 물자로 취급하기 시작했다. 이 반도체를 전략 물자로 보기 시작한 거는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것이 민간 용도로만 사용이 될지 또는 군사적인 목적으로도 사용이 될지 그거를 분간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 첨단 기술의 모든 분야들이 전략 물자 또는 국가 경쟁력 또는 경제 안보와 관련성을 띠면서 이것은 전략 물자로 봐야 되고 이것을 관리하겠다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미국의 정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첨단 기술이 장착된 무기가 심각한 안보의 위협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는 현실이 되고 말았다.
앞으로의 전쟁이 지금은 드론 한두 대 뜨는 거지만 미래는 마치 우주 전쟁처럼 수천 개의 드론, 수만 개의 로봇이 움직일 수도 있거든요. 지금 보면 정말로 우리가 산업에서 가져야 되는 핵심 경쟁력도 반도체지만 정말로 군사적으로 활용될 때도 반도체가 중요해지는 부분입니다. 비용이 좀 더 들더라도 잠재적 적국의 손이 아닌 더 안전한 곳에 첨단 기술의 생산 기지를 두어야 한다는 신냉전 시대의 논리. 미국 육군대학 보고서에는 유사시 TSMC를 중국에 넘겨줄 바엔 폭파시켜야 한다는 주장까지 등장했다. 적에게 최첨단 기술을 넘기지 않겠다는 것이다. 중국의 대만 침공, 지금 뭐 요새 하루에도 뭐 몇 번 방공 식별구역 침공하고 중국 전투기가 날고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 보여줄 수 있는 게 뭐냐. 그럼 TSMC 공장이 중국에게 굉장히 중요한 전략적 가치가 있는데 이거를 뺏기지 않으려고 할 수 있다는 사인을 중국한테 보내서 이 전쟁을 함부로 하지 못하게 해야 된다라는 그런 취지로 그런 발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2021년 3월 미국 백악관 인공지능 국가안보위원회에서는 700페이지가 넘는 보고서를 제출했다. 구글 전 CEO였던 에릭 슈미트와 전 국방부 차관인 로버트 워크, 제이슨 메테니 AI 위원 등 기술과 안보에 관련된 인물들이 2년 넘는 연구 끝에 완성한 보고서. It's really important that our hardware stay ahead. Leadership in this area is up to us as a country. 보고서의 내용은 충격적이었다. 보고서는 우선 급성장한 중국의 기술이 미국 민주주의를 향한 심각한 외부적 위협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중국과 가까운 대만에 위치한 TSMC의 반도체 공급을 의존하는 건 장차 미국의 불안 요소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결론은 미국 내 최첨단 반도체 생산 기지 건설. 보고서는 이것이 미국 국가 안보를 위한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말했다. The reason why other countries are producing more chips than we are is because other countries have been putting in place very significant manufacturing incentives for decades. We do not have those kind of incentives available here at the federal level. In fact, for America, chips are critically important to our economy, they're important to our national security, they're important to our technology leadership. We need to change that. We need more chips to be produced here in America. 보고서에 따르면 SMIC의 최첨단 공정이 좌절되면서 중국의 추격은 따돌릴 수 있었지만 미국 기업 인텔은 여전히 삼성과 TSMC보다 뒤처진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 이 격차를 해결하기 위해 제시된 해법이 바로 보조금 지원이다. 이를 통해 향후 5년 내에 인텔의 제조 기술을 더욱 향상시키겠다는 것. 실제로 바이든 정부는 보고서에서 제언한 대로 취임 초부터 반도체 산업을 육성해왔다. Chips like the one I have here, these chips, these wafers, are batteries, broadband, it's all infrastructure. This is infrastructure. So look, we need to build the infrastructure of today, not repair the one of yesterday. Protect our supply chains and revitalize American manufacturing. And it's going to make America research and development a great engine again. We led the world in the middle of the 20th century. We led the world toward the end of the century. We're going to lead the world again. We're going to lead it again in the 21st century. 현재 민간에 520억 달러를 직접 지원하는 반도체 지원법이 미 의회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
미 정부는 더 이상 반도체를 민간에 맡겨두지 않겠다는 의지를 비추고 있다. 그리고 경제적인 이유로 미국을 떠났던 반도체 생산을 다시 국내로 가져오려 한다. 사실 미국은 자유시장 경제 국가로서 시장에 대한 개입, 산업에 대한 직접 개입을 극도로 꺼리는 특징이 있는 나라입니다. 따라서 미국에서는 산업정책이라는 말이 일종의 금기어이다시피 한 것이죠. 그런데 그동안 금기시되던 산업정책을 이제는 다시 꺼내 들었습니다. 미국 정부의 투자에 발맞춰 인텔 또한 결단을 내렸다. Intel is coming to Ohio. Intel's factories here in Ohio will support the most advanced process technologies. Today, 10, 7, 5 nanometers. Well, we're going to go a lot further than that here in Ohio to 2 nanometers and below. This will be the most advanced process capabilities in the world. 최첨단 반도체의 미국 내 생산도 약속했다. 반도체를 국가 기반 시설로 보고 있던 백악관에서는 인텔의 발표에 찬사를 보냈다. Intel CEO Pat Gelsinger, who was here tonight. I don't know where Pat is. Pat, there you go. Pat, stand up. Pat came to see me and he told me they're ready to increase their investment from 20 billion to 100 billion. That would be the biggest investment in manufacturing in American history. Intel is not alone. There's something happening in America. The rebirth of pride that comes from stamping products made in America. The revitalization of American manufacturing. Companies are choosing to build new factories here, when just a few years ago they would have gone overseas. 미국은 초미세 반도체 공정이 가능한 해외 기업들도 국내로 끌어들이는 중이다. ABC 15's Mark Phillips reports Arizona, especially the greater Phoenix area, will soon reap the benefits. TSMC는 미국 애리조나에서 최첨단 반도체 공장을 짓는 중이다. 앞으로 6개의 공장을 더 지을 계획이다. 미국 정부는 세금 감면과 보조금 등 TSMC에 혜택을 지원할 예정이다. 삼성전자가 미국 내 파운드리, 즉 반도체 위탁 생산 제2공장 부지로 텍사스주 테일러시를 확정했습니다. 삼성도 미국 내에 반도체 공장을 건설한다. Texas is grateful that you chose Texas for this project. Thank you, Samsung. 자국 기업 인텔이 최첨단 공정 생산이 가능해질 때까지 세계 1, 2위의 선진 기술을 가진 두 기업을 미국에 유치해 그 공백을 메우려는 계획이다. 반도체 메이드 인 아메리카가 다시 시작되고 있다. We're all very focused on now is diversifying our risk. Something like 75 or 80% of all chips are manufactured in East Asia now. So over the next 10 years or so, we expect to see about 60% growth in manufacturing, semiconductor manufacturing capacity around the world. And that's probably a conservative estimate. With all the demands for chips for your cell phones and cars and managing electric grids and telecommunications, we're in a super cycle for semiconductors. And with all of that, we want to make sure that as that super cycle progresses, we want to make sure that more of the manufacturing. By the Ministry of Education. 일본 역시 움직이고 있다. G20 と COP26 については出席最先端半導体の製造をほぼ独占する台湾企業の日本進出が本日発表されました。これにより我が国の半導体産業の不可欠性と自立性が向上し、経済安全保障に大きく寄与することが期待されます。
일본은 새로운 국제 질서와 첨단 기술 발전에 대응하기 위해 경제 안보상을 신설했다. 또 7조 6천억 원이란 예산을 추가 편성하면서 반도체 생산 강화에 박차를 가했다.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반도체의 안정적인 공급을 필요로 하는 것은 유럽도 마찬가지다. 유럽 내 반도체 공장 설립을 위해 EU가 나섰다. Des centaines de milliers de semi-conducteurs qui sont grâce à cet investissement significatif et qui garantira la sécurité d'approvisionnement pour l'ensemble des usines européennes qui ont besoin évidemment de ces semi-conducteurs en permettant d'augmenter par 4 la production de semi-conducteurs en Europe dans les 10 ans qui viennent par rapport à ce qu'elle est aujourd'hui. EU의 부름에 화답한 건 인텔이었다. 인텔은 새로운 반도체 생태계를 유럽에 약속했다. Investing up to 80 billion euros in the EU over the next decade, 17 billion euro leading-edge semiconductor mega site in Germany. 한때 글로벌 분업의 상징이었던 반도체가 이제 생산의 자국화라는 새로운 질서를 만들고 있다. 자국화를 하는 거죠. 아메리카는 아메리카에서 필요한 그러한 반도체는 자기들이 만들고 유럽도 똑같습니다.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반도체 공급망 자체가 글로벌 공급망에서 이 자국의 공급망으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는 아마 시간이 지나면 이런 공급망에 대한 재편, 지정학적으로 많이 바뀔 걸로 그렇게 보고 있고요. 2021년 멍완저우 화웨이 부회장이 거의 3년 만에 가택연금에서 풀려나 중국에 도착했다. 이날 CCTV에 생중계된 멍완저우의 귀환을 시청한 중국인은 무려 4억 3천만 명. 艰难方显勇毅，磨砺使得玉成。所有的挫折与困难，感激与感动，坚守与担当，都将化作我们前进的动力。 중국 역시 최첨단 산업을 포기할 수 없다. 멍완저의 입을 통해서 그것이 중국이 앞으로 보여주려고 하는 의지를 보여준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이제 첨단 산업의 육성 그리고 반도체 산업의 육성을 포기하지 않는다. 새롭게 재편되는 세계 질서 속에서 강대국들은 반도체 산업을 자국의 기술로 만들기 위해 모든 힘을 쏟고 있다. 메모리 반도체 분야 강국인 한국도 기로에 서 있다. 어제의 동지는 더 이상 오늘의 친구가 아니다. 자본을 중심으로 긴밀히 연결됐던 세계는 어제의 세계가 되었다. 새로운 판을 짜고 있는 세계. 한국에 던지는 질문은 무엇인가?